시간 술 현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웨이터 경력 33년, 정말 당대 최고의 나이트클럽 룸사롱을 모두 거치신 정말 웨이터계 대부입니다. 윤 대리님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세요. 진짜 비즈니스가 룸사롱에서 이루어지나요, 많이? 비즈니스라고 하면 좋게 말하면 근데 이제 접대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접대 공화국이잖아요. 남자분들이 맨 거기 가시면 그러잖아요. 술만 먹었다고요. 집에 가서는 말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선생님, 그래서 술만 먹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잡는 이제 거야, 안 잡는 들어가면은 거예요? 진정하세요. 지금. 그럼 룸사롱에 가서 샌님처럼 네 이러겠냐 이거죠. 야. 어머 세상에. 아니, 나도 노래 오래 하지만 그대도 참 오래 한다. 아, 두 분이 아세요? 월드컵에서 10년 동안 같이. 제가 출연했던 업소. 아, 예. 자리로 모시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윤 대리님 여기로 앉아주시죠. 또릿또릿하네 지금도. 아, 지금 그지? 혹시 우리를 쭉 쳐다본 건 혹시 예상값 받을 사람이 있으면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윤 대리님 자꾸 부르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윤 대리라는 이름이 그 웨이터 이름으로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연예인 이름을 많이 따는데. 네. 처음 이제 이 이름을 달려고 하는데 고참들이 이제 좋은 이름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에서 한참 한 30분간 이렇게 망설이다가 윤민호.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 대리라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였었어요. 예. 그래서 셀러리맨들에게 우상적인 게 대리다. 그럼 난 대리를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리를 달았는데 아니 대리 달고 33년 하셨으면 지금 회장쯤 되셔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술집이라는 데가 그래도 그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는 데잖아요. 예. 야 이리 와 뭐 그런데 윤 사장 이리 와 이거보다는 야 윤대리 이리 와 예, 이게 더 어떤 느낌이 다르네요. 철저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까지도 윤대리라는 이름을 30점 혹시 저 관리하시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6, 7천 명 6, 7천 명이요? 한 6, 7천 명 되는 중에서 지금 현재는 강북에서 제일 큰 그 텔마마라고 하는 예 엄마 묻지마 예, 그런 유명한 그 여성 고객이 약 한 2천여 명 가까이. 고객들이 막 각계각층에 가면서 막 부르면 안 돼. 다양한 분들이 단골이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있어요? 저 밑에는 저 남대문에서 일하시는 분서부터 저 위에 저 청와대 그 인왕산 밑에 계시는 분들까지 뭐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판검사 뭐 연예인들 뭐 공인들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뭐 5대 그룹의 임원들도 그 25년 30년 전에는 이제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예, 지금도 가끔 가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까 소개를 할 때 정말 당대 최고의 나이트클럽들, 룸사롱들을 다 도셨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까 월드컵이요? 예, 현미 씨랑 월드컵은요. 같이. 예. 계시면 그런 아마 야간 업소는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외국 일단 관광객이 오면은 거기가 일단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쇼야. 그때 출연진이 플라이보이 선생님 사회보고, 구봉수 선생님 코미디, 그다음에 현미, 이미자, 문주란, 정훈이, 그다음에 김세레나, 윤복희, 남자 김정구 선생님, 최희준, 윤수일, 그다음에 새샘 트리오 클래식 전부 다 거기 10년씩 우리가 쇼를 했어요. 재밌는 일화가 한 달 내내 펑크를 안 내면 월급을 더블로 줬어요. 그걸 받은 사람은 오직 김정우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루도 안 빠졌어. 근데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때하고 많이 바뀌었죠. 예. 그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제일동포 무국방문달이 막 이렇게 오고도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이렇게 워커힐 금장이라든지 그런데 캉캉 쇼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올 때는 소위 말하는 그 경찰 사이카가 픽업도 해서 이렇게 와서 구경도 하고 가고. 몇 년도예요? 70년도 중반 그때 오래 웨이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요. 고객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잘해야 됩니다. 이 즉석 만남을 잘해줘야 또 찾게 되거든요. 부킹 약하면 안 찾아요. 윤 대리님이 이렇게 오래 하시게 된 것은 이 부킹을 잘하셔서가 그럴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쌍도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성사시킨 쌍만 약 한 50쌍 있어요. 난감하겠네. 애들이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나서 그러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났어요. 아니죠. 윤 대리 소개로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윤 대리가 한 분이 소개시켜줬어. 그 결혼한 쌍 중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서 저희한테 비록 홀에서 기본을 먹지만 저희한테 봉투도 하나씩 주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 참 굉장히 고맙죠.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이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안부 전화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한 게 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부킹 들어왔을 때 뭘로 말을 거는 게 제일 먼저 좋을까요? 지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궁금한 궁금했었어요. 거죠. 안 하셨어요? 학생 때 너무 궁금했었어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좀 이따 써먹으려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김시환 선생님처럼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게 담백 솔직한 말이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뭔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샌님과 이런 사람처럼 보수적인 성격, 내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은 담배만 줄 때면 때려 막 피우고 여자 앞에서 막 술 막 지워 자기 혼자서 얼굴이 빨갛든 뭐하든 막 이러거든요.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5분간 이제 특강을 해줘요.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서포터를 해주는데 딱 왔을 때 2초에서 3초간을 반갑게 맞이해줘야 돼. 웃으면서 배꼽 인사 일어나서도 어서 오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받아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자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샬러튼 뭐 한 30년 산 뭐 술 좋은 거 먹는다고 그냥 의시되면서 앉자마자 자기 친구하고 군대 이야기 30억짜리 집을 사려면 그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여자 부킹 온 여자한테서 일단 뭐 오늘 뭐 공치러 가고 내가 뭐 호를 뭐 몇 홀에 뭐를 했는데 오늘 저게 트로피고 누가 지 골프 치는 걸 물어봤어. 그 가장 이제 좀 진상 떠시는 분들이 자기 외모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하는데 배영만 씨 같은 외모인데. 집에 잘 계신 그분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존경합니다 배영만 씨. 근데 배용준이 같은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분이 부킹을 하러 와서 홀이든 룸이든 들어왔는데 좀 성의를 소위 말해서 머리 벗겨지고 안경 쓰고 배 나오고 자기가 회사 그룹에 저를 지칭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저 인기 많아요, 저도. 예. 지 아무리 멋있고 지 아무리 그 진짜 조인성이 같이 생겨도 여성과 대화를 또 이렇게 무식하게 해버리면은 여자들은 싫어요. 가령 이제 여성 복역에 왔는데 앉자마자 결혼했어요? 몇 살이에요? 애는 몇이에요? 뭐 동사무소 호구조사부터 막 이러버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이터 X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사실 뭐 룸사롱 문화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들 생활하고 있는지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요. 특히 여자들은 못 가보는 데라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비즈니스가 룸사롱에서 이루어지나요, 많이? 룸사롱에서는 때에 따라서 그 접대하는 그 관행이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부터 큰 편은 수백억까지의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인사들은 대부분 룸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근데 아까 최경욱 기자는 거기 여자들 별로 안 예쁘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덕희 씨는 정말 난좀 청초하고 예쁘다. 쌈 정말로 예쁜가요, 여자들이? 예, 옛날에는 저 이대 입구라든지 이런 데가 유흥업소 다니는 아가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런데 오후 5시서부터 7시 사이에 생물이 날리면서 소위 쭉쭉빵빵한 여자가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은 70%가 업소 나가는 아가씨들. 이렇게 뭐 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유명인으로 데뷔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제가 그거 하나, 제가 한번 룸사롱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그 접대하시는 여자분이 또 화장실 들어왔는데 전화 통화로 막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나 왜 빨리
데뷔 안 시켜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여기 종사하시던 분들이 연예계 데뷔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하고 제가 좀 들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직접 본 사람 중에도 있나요? 많죠. 뭐 국민 가수 뭐 B 양이라든지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마시고. L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옛날에 그 막 그 소위 말하는 햇병아리 시절에는 그런 데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소위 그 매니저라든지 그 스폰 되실 분한테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스타가 되신 분 많아요. 근데 지금뿐이 아니라 옛날에는 캐바레 이 댄서들이 최고의 미인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지금 영화 배우 누구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캐바레에서 다 스카웃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길거리 캐스팅이 많지만 옛날엔 나이트 클럽의 댄서들이나 캐바레 댄서들이 많이 픽업이 됐고 현희 누나는 나이트 클럽입니까? 나이트 클럽. 눈에서 나는 8군에서 왔어. 다른 거는 예, 궁금한 또, 게 아니고 예. 윤 대리님 우리 네. 여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요. 이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남자분들이 맨 거기 가시면 그러잖아요. 술만 먹었다고요. 술만 먹어요? 듣고 있어요, 지금. 네. 왜 한숨을 쉬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이정미 아나운서 팔짱 꼈어요. 네. 꼭 누구라고 안 그건 이제 했는데. 이제 상대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가서 그러죠. 그래서 술만 먹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잡는 이제 거안 잡는 들어가면은 거예요? 자, 진정하세요,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여자분하고 노래를 부르면은 그러면은 샌님처럼 네 이르겠냐 이거죠. 이 술이라는 건 한국 사람들은 대작을 좋아하잖아요. 혼자 먹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같이 놀고 같이 부르스를 치고 노는데 자기는 혼자 앉아가고 저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윤 대리님, 집에 가서는 말은 그렇게 한다 윤 이거죠. 대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너무 말씀 너무 많이 하세요 지금. 네, 지금 너무 자세히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남성분들의 공공의 예, 적이 지금 그냥 되고 예 계세요.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질문이가.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평상시에 근엄하신 분들이 이제 술집 가면 진상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많이 나오는 법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제 제일 진상인 직업군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진상이라기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화이트 블루라고 하시는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은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외과 의사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이제 초를 막 다투는 일이에요. 생명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와서 술을 시작하게 되면은 폭탄주로다가 한숨 배씩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같은 의사라도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테이블에 올라가서 립바바를 올라도 하고 막 진짜 다 풀어헤치고 놀아요. 또 그렇게 놀아야만 또 되고 술집에서 술집답게 놀아야지 재밌는 거지. 거기서 뭔 신사임당처럼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뭐야 아니 여기서 문화 평론을 하신대잖아. 남자분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누가 제일 진상 손님 같이 보이세요? 한번 좀 봐주세요. 누가 저 술 먹는 스타일이 리얼하게 놀 것 같은지 한번 좀 봐주세요. 저 집에 좀 갔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예. 진짜 호스트바가 네. 있고 어떤 곳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궁금하죠.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룸사롱에서 말하는 웨이트레스가 호스트바에서는 남자 웨이트레스겠죠. 거기도 그 초이스를 합니다. 장동건 스타일, 조인성 스타일.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뭐냐면 그 일본에 갔을 때 호스트바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거기 오는 저 고객이 누구냐면은 일반 주부가 아니라 이런 업소에서 근무하던 웨이트레스가 그걸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로 그걸로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호스트바도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 고객이 오는 건지 그게 지금 일반 고객이 많죠. 일반 고객. 그리고 호스트바는 허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멤버십 제도지죠. 다 대부분 다. 예, 그 관리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죠. 내가 가봤는데 이제 총각애들이 이제 우리 호스테스처럼 깨끗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어리고 그냥 서브도 잘하는 거야 친절하게. 근데 그거는 나쁘다고 난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자꾸 생각하면 음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브를 하고 기분 좋게 술 받아 먹고 혼자 있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그렇게 친구끼리 가서
예쁜 아이들한테 술 받아먹고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우리는. 정말 이력이 특이하시더라고요. 책도 내시고요.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어요. 굉장히 얘기 좀 화려하신 해주세요. 분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셨어요? 그 고객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출판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이쪽에 뭐 재미나는 일이 없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동시에 그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무슨 국문과 출신도 아닌데 무슨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한번 써보자. 이제 독수리 타법 그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책을 썼다고 하니까 일부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이제 초빙을 해서 강의를 또 해달라더라고요. 공무원 연수원장에 가서 강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저희 업소에 놀러 왔었어요. 놀러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 한번 출마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쪽으로 갔더니만 거기서 좋다.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되겠다 해가지고 민주국민당이라고요. 예, 그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어렵게 접수를 해서. 공약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뭐 술값 파는 뭐. 대한민국 국민을 VIP로 모시겠다는 캐치프레이를 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대리의 변신은 무죄다. 결과는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최다 9명 투표관 중에서 6위인가 아마 그렇게. 네. 그동안에 웨이터에서 번 돈 다 날렸구나. 아무래도 그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뭐 때문에 왜 부추겨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막 지펴가지고 했어요. 아 그냥 잘 일하시는 분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부추겨갖고 술값 안 내고 꽁수로 얻어먹으려고 했던 기자들 같아.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예, 예. 다양한 일을 지금 출마도 하시고 근데도 웨이터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쭉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웨이터 윤대리는 많은 사람과의 이렇게 만나서 때에 따라서 뭐 부킹도 좀 해주고 제가 뭐 70이든 뭐 60이든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